2023년 3월 21일 오전 9시 45분 3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의 돌직구 쇼를 봤는데요. 그 내용 안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썼고, 거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랬던가 봐요. 당시에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겪으셨다. 고인이 되셨다. 근데 지금 이제 어디 잠깐 보다가 그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 유시민 씨의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장광설이 길어요. 팩트를 못 짚어내요. 유시민 씨가 예전에는 똑똑했는데 상당히 어리버리돼요. 말만 길지, 논술로 꺼내보면 들을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 빼고는 들을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안 봤는데요. 오늘 이제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 나온 내용의 요지들을 보면 명품시계 이야기 나오고 140만 달러, 100만 달러, 박연차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있는 사실은 맞다라고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 유시민 씨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이 됐나 봐요. 저는 이제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밖에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일가들이 잘못으로 인하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인으로 가셨다.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유시민 씨를 좀 비평하려고 그래요. 일단 명품 시계를 받았다, 몰랐다. 중요한 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랐다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받았다가 더 중요해요. 중요한 건 어떤 경로로 받았는가,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그때 이제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고인으로 가시는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일단 노무현 재단 그 김진의 돌직구 쇼를 보고 확인한 겁니다.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 유시민 씨도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받은 건 맞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요.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 예를 들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의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주변인들이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고, 친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발빠르게 그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시의 검사들이 수사를 게을리했다. 바로 예를 들어서 권양숙 여사라든지 그 주변인들 있죠.
어떤 경로를 받게 됐는지, 어떤 경로에서 그런 자금들이 유통되게 됐는지 발빠르게 그 주변인들을 조사를 착수했어야 된다. 요지는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만에 하나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조사가 됐다면, 발빠르게 조사가 됐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근데 이인규 변호사의 입장은 과한 수사가 있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너무 선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집안 단속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왔어야죠. 그렇게 하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체면치레를 너무 하시니까 작금의 비운의 현실과 마주치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좀 더 자신 있게, 자신이 몰랐다라면 그 가족을 왜 지키려고 합니까? 세상에 내놔야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를 앞에 놓으십시오. 앉지 말고 받으십시오. 받았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앉고 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내 주변인들이 이랬을까? 여기에 체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민의식, 선근의식이 생겨가지고 비문의 몸으로 가셨거든요. 그때 저는 분향소는 가지 않았습니다. 분향소는 가지 않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민주화되고 민주주의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가리가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완수하시고 천수를 누리시고 편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가셨다. 웃고 가셨다. 주변인들이 볼 때 참 맑고 편안하게 웃고 가셨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도 돼요. 그럴 때는 분향소 설치해서 우리 대통령님 고생 많이 하시더니 가시는 길도 편안하셨구나. 이럴 때는 분향소를 설치해도 됩니다. 근데 비운의 죽을 맞아버렸잖아요. 뭘 예도하는 거죠? 이런 건 아니다라예요. 이런 건 아니다란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체면에 빠진 겁니다. 문제를 앞에 놔야 되는데 체면치레를 하고 있어요. 쭈밋쭈밋. 문제를 앞에 그냥 내놔야 돼요. 언제나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도 인스타로 메시지로 보냈는데요. 문제를 앞에 놓으십시오. 문제를 앞에다 놓고 푸십시오. 그랬을 때 자신이 행적이 소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뒤로 감춰버린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비운의 죽음을 맞으신 겁니다. 저는 그때 홀로이 송탄 어느 허름한 집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던 말씀에 시를 썼는데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앉지 말고 받았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조사를 잘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조사 잘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친구가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품은 그것과 별개이고 그런 것을 원치도 않았는데 친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 되라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 왜 안 씁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거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싫어하고 그런 걸 불쾌하게 하는데 친구가 그걸 했다? 예를 들어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꾸 젓가락으로 옆구리를 주셔요. 처음엔 장난으로 받아줘요. 근데 자꾸 주시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받아요.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돼요. 근데 친구는 그것도 또 꼬라지 내는 모습이 또 재밌고 즐겁거든요. 몰래 한 번씩 찍고 다녀요, 옆구리를. 그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 그 김진애 돌 찍고 셔 보니까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친구가 몰래 그렇게 옆구리 계속 찍고 다니고 스트레스 받아하는 모습이 즐거워서 옆구리 계속 찍고 다니는데 제 친구가 하는 것이라서 받아주겠습니다. 할 건가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 하라고 하게 할 건가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품이 몰래 자기 자신 몰래 자신의 에게 관련된 자신의 불합리한 방식 이득을 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했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 인지상정이에요. 자꾸 친구는 유시민 씨가 친구가 몰래 옆구리 찌르고 다니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그만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계속 찍고 다니면요. 주변인들한테 알겠죠. 야, 지금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러면 인지상정인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조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정작 당사자는 몰랐다. 왜 모르겠을까요? 제가 어제 유시민 씨의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재단에서 방송한 유튜브를 보다가 안 봐버렸어요. 짜증이 나요. 말도 아니고 껍데기도 아닌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팩트는 이건 거예요. 전 국민들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저거 보고 세상에 시끌벅적 하는데요. 전지수는 멍청해가지고 고인에게 뭐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는데요. 쓸데없는 소리고요. 중요한 팩트는 그거예요. 그 주변인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것을 주변인들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일들을 행했다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유시민 씨가 이야기를 이제 팩트를 정확하게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끝까지 보는 과정에서 이제 논법상 그 이야기가 맞긴 한데 그러면 정확하게 짚어야죠. 세 가지 사실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 뒤에 걸 제가 그 앞에 것도 안 보고 그 뒤에 것도 안 봐서 이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안 봤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면 유시민 씨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분명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중요한 건 알릴리오라는 방송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계속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복싱에서 잽을 때리잖아요. 견제하기 위해서 잽을 때리잖아요. 잽을 때리듯이 계속해서 그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내용인 거예요. 정확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일에 대해 불쾌해할 것을 그 주변인이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유시민 씨가 그 내용을 지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적했다면 죄송합니다. 지적했다면 죄송해요. 근데 논법상 그래요. 제가 그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1번 어떤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2번 어떤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3번 어떤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요. 중요한 건 이거다라요. 그렇다라면 세 가지에서는 뭐다? 주변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불쾌한다는 사실을 주변인들은 알았다. 그렇죠? 주변인들은 알았다예요. 그러면 주변인들이 알고도 그 일을 행했다예요. 중요한 건. 그렇죠? 저기서 김진희 돌직구 쇼에서 보니까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뭐 140만 달러는 100만 달러였다 하면서 맞긴 맞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결론 지는 방송을 제가 보거든요. 그렇다면 유시민 씨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주변인들이 알았다 해요. 그런데도 그 일이 행해졌다. 그걸 받았다 해요. 그렇다면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 그 주변인들이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았다이고 그 주변인들이 그 일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 모르게 행했다가 중요한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예요. 권장수 여사에 대해서도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소환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라예요. 그 어쩔 수 없다라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이거예요. 유시민 씨가 놓쳐서는 안 된다예요. 유시민 씨도 이걸 놓쳤냐 이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주변인들이 알긴 알았다예요. 그렇죠? 근데 주변인들이 그걸 행했다예요. 그러니까 이인규 씨의 말이 일면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그 주변인들이 결국 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편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결론상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상 그렇잖아요. 노무현 주변인들은 분명히 이건 법률적으로도 법정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요. 논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뭐 환호했다라면 주변인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거 받고 떡값 받는 거 좋아하더라. 그러면 줄기차게 하고 몰래 해서 야바이 쳐버리면 됐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분의 성품상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이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노가다를 띄웠는데 노가대 품삯이 8만 원이라고 하면 그 8만 원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정당한 거래가 아닌 것 이외에 부당한 것에 대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 주변인들이 모르게 했다라는 게 팩트잖아요. 모르게 했다라는 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사회가 추궁할 줄 알아야 돼요. 들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유시민 씨. 제가 뭐 장광설만 늘어놓고 있어요. 언제나 문제를 앞에 놓으십시오. 문제를 앞에다 놓고 푸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숭고하다. 마음은, 의지는 굳건했다예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연역적 추리, 기준합적 추리를 해보면 그 주변인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하고 싫어하고 단호히 한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주변인들은 알았다예요. 근데 그 주변인들이 몰래 그것을 행했다라잖아요. 그 내용을 유시민 더불어민주당 아니 이전에는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밝힐 수 있었어야 된다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정신은 훌륭했다. 노무현은 부당한 것에 대해 자신을 이득되게 하려고 하는 행위는 거절하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몰래 했다. 그렇다면 그 주변인들은 그분의 부당한 이득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는 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몰래 그것을 행했다가 팩트잖아요. 그럼 그걸 지적했어야죠. 근데 유시민 씨의 장광설이 근데 이제 그걸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적했다면 돌직구쇼에서 시끄럽게 나왔겠죠.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 유시민 씨가 그 주변인들에게 쓴소리를 하다 뭐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안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했는데 안 나왔느냐 아니면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그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나와 있는 상황상 연역적 균합적으로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분은 공돈 받는 거 좋아해. 대신 들키면 안 되니까 야바이 쳐서 비자금 만들고 비자금을 유통시켜서 이거 몰래 버리면 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기에 합류된 사람이구나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모르게 그런 일들을 행했고 그렇게 시계를 받고 했다. 이 이야기는 그 주변인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주변인들은 알았다. 근데 그 주변인들이 그것을 받았다잖아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 말에 따르면 그렇죠? 그 주변인들은 노무현이는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모르게 그 일을 행했다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은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무현 정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라요. 그러면 연역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에 대해 완고히 거부하는 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인들 왜 그 일을 행했냐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사람은 주변인이다예요.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온다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부로 돼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다면 우리 대통령님은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히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이지 하면서 어떤 것들이 들으면 몰래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래 받았다가 아니라 안 받는 쪽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폭로를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지금 저희 대통령님은 이제 즐거운 고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자꾸 불편한 뇌물들을 보내려고 하세요. 이거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해버리면 돼요. 근데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 유시민 씨의 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다. 그럼 그 주변인은 알았다. 그렇게 하고 그 주변인은 받았다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라요. 유시민 씨도 지금. 예를 들어 정말로 노무현 정신에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뭐 얼마짜리 시계에 얼마 단호히 다 거부했었어야죠. 거절했었어야죠. 근데 그분들은 다 받았다잖아요. 중요한 건 유시민 씨가 그랬다면서요. 전 이제 유시민 씨 말로 돌아갑니다. 유시민 씨가 그랬다면서요. 그 일은 있었다. 근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2번 일은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3번 일은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문제는 그래서 이인규 씨라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주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죽음을 몰고 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정말로 노무현 정신을 지키려고 했다라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할게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다라면 받겠습니까? 그 주변인이. 근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말을 빌리면 그거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1번 일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2번 일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3번 일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그렇다면 그 주변인은 그 일에 이미 가담했고 됐다라예요. 이 주변인들이 노무현 정신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발생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뒤로 물러나 있는 대통령에게 자꾸 뇌물을 주려고 하고, 아니면 재직 당시 때도 그래요. 재직 당시 때라도 그래요. 재직 당시 때 그걸 제가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재직 중에 이제 그 내용이 있었냐, 퇴임 후에 있었냐라니까, 재직 중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그걸 안 받아버렸으면 그렇게 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권양숙 여사도 자신 있게 재직 중에 있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서 자꾸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거 조금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나와서 하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건, 지금 재직 중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자꾸 비자금 문제라든지 몰래 뭐 재산 은닉해보자는 이야기들이라든지 받을 필요 없는 선물들을 자꾸 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걸 방송을 내버렸어야죠. 재직 중이었다면. 즉 다시 말하면 노무현 성품은 고기 있다예요. 근데 다시 돌아갈게요.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의 말을 빌리자면 1번 일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2번 일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3번 일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그러면 그 주변인은 그 일을 행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냐예요. 왜 그랬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노무현 정신을 훼손시킨 분이 그러면 유시민 씨한테 물어볼게요. 유시민 씨가 그랬다고 했어요. 1번 일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몰랐다. 2번 일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몰랐다. 3번 일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몰랐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신에 어긋나는 그 주변인들은 왜 그 일을 행해버렸냐라요. 정말로 노무현 지키기를 하고 노무현 정신을 숭고한 것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지키고 하려고 했었다라면 왜 그 주변인들은 그 일을 행했냐라요. 안 했어야죠. 근데 유시민 씨 말에 따르면 1번 일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주변인들은 그 일을 행했다라잖아요. 그러면 이인규 씨의 책도 안 보고 저는 이제 문구만 이렇게 찾아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뉘앙스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주변인들이 그래서 뭐
당시 검찰이 노무현 씨를 죽음에 몰고 가지 않겠다. 일면 도의적으로 보면 그 주변인들의 잘못은 그럼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두리뭉실이 처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노무현 정신을 지키려면 그러면 왜 그 주변인들은 그걸 행했냐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전두환 뭐 비자금 횡령 이런 문제 있을 때 다 감춰놓고 재산을 은닉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계 부수고 뭐 그랬다잖아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신은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주변인들은 그 일을 벌렸냐예요.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도 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는 일을 그 주변인들이 벌려버렸냐, 이걸 지적할 줄 알았어야죠. 이렇게 유시민 씨도 멍청해져 버렸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토론하는 거 보면 속 시원하게 토론해가지고 참 기분 좋게 봤었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추론을 못 해버려요. 학력고사 세대에서 그럴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좀 그렇잖아요. 귀납적으로 우리가 연두, 귀납적으로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잖아요. 노무현 정신을 훼손시킨, 근데 1번 일이 있었다, 2번 일이 있었다, 3번 일이 있었다. 도합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다. 그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알면 거부할 것을 그 주변인들은 알고 있었다가 귀납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귀납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다시 귀납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주변인들을 왜 그 일을 벌렸냐예요. 왜 그 일을 벌려버렸냐. 그러면 그 주변인들이 노무현 정신을 훼손시켰다라잖아요. 그걸 지적할 줄 알았어야죠. 그때 노무현 정신을 지키는 거고 노무현을 지키는 거였죠. 근데 엉뚱한 장광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정확하게 팩트를 지적하지 못한 것 같아서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김진의 돌직구쇼를 보고 방송해 보았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